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주식은 예상했던 대로 조정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은 1%나 빠졌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의 조정은 지난주부터 예고되어 왔던 일이죠. 지난주 후반 미국 3대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모두 실망스러웠고 뒤이어 나온 고용지표는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습니다. 강한 고용은 곧 강한 물가이고 강한 물가는 곧 강한 금리입니다.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곧바로 금리 예측치가 올랐는데요. 기존 최대 금리 예상치는 5%였는데 이게 5.25%로 올랐고 금리 인하 예상 시기도 11월에서 12월로 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리 인하 시기가 한 달 밀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폭이 한 단계 커졌고 금리 인하 시기는 한 단계 밀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 최종 금리 예측치는 두 단계 밀려서 4.5%에서 5%로 무려 0.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연말 금리 예상폭이 0.5%나 늘어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따라서 시장은 늘어난 금리 예측치만큼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가한 금리 예측치에 맞춰 채권 수익률도 이틀 연속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불과 2거래일 전 3.3%대였던 채권 수익률은 단 2거래일 만에 3.6%대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채권 수익률 변동폭 치고는 대단히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할인율이 증가하여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죠.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에 늘어난 금리 예측치와 증가한 채권 수익률은 시장에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있었던 조정폭을 보면 사실 예상외로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다. 금리 예측치가 이 정도로 늘어나고 채권 수익률이 이 정도로 증가했으면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정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의 조정폭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직까지 시장이 현재 금리 예측치 변경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방향을 틀어 강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가장 최근의 예측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매도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추가적인 경제 지표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매도 세력이 확신을 가지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한 타이밍 지연되어 뒤늦게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강력한 조정이 나올 경우 미국 주식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냐 아니냐의 갈림길은 지지선을 버텨주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듯 S&P는 1년간의 길었던 하방 추세 저항선을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추세 전환을 이뤘다기에는 그 시일이 얼마 되지 않기에 기반이 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지선을 지지해주냐 아니냐가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이때 지지선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뚫려버린 저항선과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 상승 추세선이 만나는 3,970 부근입니다. 지금 지점에서 약 3.5% 정도 하락한 부근인데요. 만약 지지선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미국 주식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이어가지 못하고 횡보나 추가적인 하락으로 방향을 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지 영역을 버텨준다면 조정을 마친 이후에 다시 원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지선은 주가를 부양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근거일 뿐입니다. 예측을 하려면 선행성 지표가 필요하죠. 하지만 차트는 오히려 후행성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결코 미래를 예언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흐름을 살펴보는 수단에 불과하기에 결코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이 생각보다 얕은 이유에 두 번째로 짐작되는 것은 늘어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강한 고용과 각종 경제 지표들이 분명 물가나 금리 측면에서는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기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따라서 금리 인상치가 상승한 것의 일부를 증가한 연착륙 기대감이 상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현재 조정이 얕은 이유가 이 두 번째라면 상황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부정적인 조정 원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 폭이나 기간도 그리 대단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라면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이라도 적당히 매도세가 마무리되면 재차 상승세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이 경우를 기대하고 계시겠죠? S&P는 최근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까지 나타났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분명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투자자들의 예상치를 뒤엎는 강력한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벤트들이 투자자들의 예측치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있을 여러 지표의 발표나 이벤트 중 그런 강력한 이벤트는 많지 않은데요. 다만 내일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은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설이 지난주 역대급으로 강력했던 고용지표 발표 이후 있는 첫 번째 연설이기 때문입니다. 파월의 지난주 FOMC 연설은 이번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연준 입장이죠. 하지만 최강의 고용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연준 생각은 바뀌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내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파월의 발언이 갑자기 매파적으로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조정의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였던 지켜보고 있는 매도 세력을 크게 자극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의 발언 이후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바로 지난주에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고용지표 하나 발표된 것을 보고 바로 매파적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 줏대 없는 행동이라 이번에는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거나 정책 관련해서는 큰 의견을 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 경우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첫 번째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틀 연속 시장은 조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강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테슬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하나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였던 중국 수요가 가격 인하 이후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왔다면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세금 공제법 변경에 따라 테슬라가 혜택을 받게 된 점입니다. 모델 Y의 5시트의 경우 SUV가 아니라 세단으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55,000달러였는데 이제 모델 Y의 모든 트림이 SUV로 분류되어 8만 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 문제로 강제로 낮췄던 가격을 원래 수요에 맞게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테슬라는 가격을 바로 1,500달러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모델 Y의 가격이 수요만 뒷받침돼 준다면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마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200달러 저항선에 강력하게 막혀 있습니다. 지난주 199달러에서 저항선에 막혀 내려왔고 오늘은 198달러에서 막혀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여러 차례 저항선을 두들기다 보면 결국 뚫리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저항선에 도달할 때마다 대기하고 있던 매도 세력이 물량을 팔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돌파를 시도할수록 매도 대기자가 없어지고 저항선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앞에서도 말했듯 시장입니다. 시장이 강하게 발목을 잡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테슬라도 한 차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렇게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을 정리해봤고요. 분명 현재 분위기는 쉬어가는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기적 움직임은 장기 투자자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당장 내일의 시장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주중에 얕은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할지 한 차례 강력한 조정을 거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늘에게 맡겨두기로 하고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힘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